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에서 아주 특별하고 유용한 기능인 에센셜 그래픽이라고 하는 패널을 통해서 우리가 인트로 자막과 엔딩 자막을 간편하게 그리고 굉장히 세련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성된 그 영상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 예제 영상에 이렇게 인트로로 자막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요 뒷부분에도 자막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요건 엔딩 자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부분에 있는 것은 그 인트로 자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리미어의 에센셜 그래픽이라고 하는 이 패널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 일종의 템플릿 기능이죠. 템플릿 기능이라서 여기서 우리가 텍스트를 바꾸고 적절하게 서식과 효과를 적용을 해서 간편하게 만드는 기능인데 어떤 기능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전체 중에서 굉장히 좀 세련된 그런 인트로를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사례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바꾼 건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트로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다시 사라지는 이런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엔딩에서도 인디케이터를 여기다 가져다 놓으시면 살짝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에서 재생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타났다가 다시 간편하게 사라지는 그러한 인트로와 그 엔딩 자막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것들도 텍스트뿐만 아니라 서식까지도 대부분 변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다른 템플릿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 영상을 가져다가 하는 그런 작업부터 처음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를 처음 열어서 홈 화면에서 뉴 프로젝트를 클릭하시고 뉴 프로젝트 대화 상자에서 뮤직 앤 라이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에서는 우리가 그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할 그런 공간을 설정하는 거겠죠. 그 상태에서 OK를 누르시면 이제 그 처음 상태로 됩니다. 우리가 시퀀스를 처음에 설정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만약 이제 그 풀 HD인 그 영상을 가져온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그 풀 HD에 맞는 그 시퀀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직접 우리가 소스 클립을 가져오는 방식을 선택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시다 보면 좀 이렇게 다른 인터페이스가 보이죠? 자, 우리는 제가 이제 그 초보자분들에게는 늘 워크스페이스를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가장 초보자분들한테 제일 권장드리는 거는 보통 에디팅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디팅이라고 그렇게 하시면은 보통 우리가 흔히 보는 프리미어의 그런 인터페이스가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에 할 거에서는 다른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윈도우의 워크스페이스에서 그래픽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인트로 자막과 엔딩 자막을 넣기 편한 이런 템플릿이 제공되는 에센셜 그래픽 패널이 나타납니다. 이 에센셜 그래픽 패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일단은 소스 클립을 가져오는 방식을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컨트롤 I를 누르거나 아니면 더블 클릭하시면 임포트 대화 상자가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중에서 오늘은 좀 긴 영상이긴 한데 여기서 뮤지션 아티스트라고 하는 영상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열기를 누르면은 소스 클립이 바로 가져와졌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현재는 시퀀스가 있지 않은 상태죠. 시퀀스가 있지 않기 때문에 타임라인 패널에서는 노 시퀀스라고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스 클립을 이렇게 가져다가 대보면 우리가 FHD 1920에 1080에 그 다음에 15분 33초 22프레임이고 그 다음에 오디오는 44000
정도로 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FHD 사이즈에 알맞게 시퀀스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요거를 클립 소스를 드래그 하셔서 타임라인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시퀀스가 만들어졌고 이 소스 클립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시퀀스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 영상을 살펴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리 좀 살펴보셔도 되고, 그리고 미리 좀 한번 좀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요거를 프로젝트 패널에서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바로 소스 모니터 패널에서 이와 같이 보여지고요. 여기서 우리는 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셔서 여기서는 이제 이게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이죠. 그리고 에센셜 그래픽, 요거는 워크스페이스 그래픽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게 나타난 것이고요. 그러면 요 패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러한 인터페이스가 보이지 않는다면 윈도우의 워크스페이스에서 그래픽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바로 이와 같은 형태로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에센셜 그래픽 패널은 일단 두 개의 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브라우즈, 그 다음에 에디트. 자, 브라우즈라는 말은 우리말로 이제 한글로 얘기하면 찾기에 가깝죠. 뭘 찾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에디트는 편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브라우즈는 바로 이렇게 부자로 브라우즈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다양한 이 템플릿들, 이 자막을 넣을 수 있는 템플릿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렇게 갖다 대시기만 해서 약간의 움직임이 보이지만 자세하게 보이기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여기 그 슬라이더를 이렇게 옮겨 놓으시면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용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주 만든 영상에 알맞은 템플릿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자막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것이 장점도 있지만 우리가 간편하게 그러니까 모든 영상에 대해서 자막을 엄청 공들여서 만든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서 간편하게 템플릿을 사용해서 만들게 되면 매우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실용적인 목적으로 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취미로 만들 때는 우리가 여기서 간편하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템플릿에서 제공하는 것이 뭐 이렇게 좀 없어 보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사용해 보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슬라이더로 이렇게 옮길 수 있다는 사실. 그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보는 방식이 여기 지금 소트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뭐 최근 형태로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도 할 수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슬라이드를 좀 보시면은 이 밑에 슬라이드를 오른쪽 왼쪽으로 함에 따라서 왼쪽으로 하면 굉장히 작게 보이고요. 오른쪽으로 하면은 좀 이제 길게 보이고 요거를 좀 이렇게 요 패널을 좀 더 이렇게 확대를 좀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더 커 보이기도 하죠. 커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하는 분들은 만약 이제 모니터를 선택을 하신다면 굉장히 그래도 좀 큰 모니터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해상도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겠지만 저는 뭐 LED, QLED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능하면 이 모니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크고 이제 퀄리티가 좋은 모니터를 사라는 말씀을 뭐 잠깐 곁들여 드리면서 자, 이와 같이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많은 것들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템플릿은 좀 더 자주 써야겠다 싶은 게 있으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즐겨찾기가 있어요. 그래서 즐겨찾기를 이렇게 하얀색이 있는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죠. 그러면 즐겨찾기를 우리가 해놓은 거고 여기 제가 또 볼드 프리센트라고 하는 것도 즐겨찾기를 해뒀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해두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몇 가지가 좀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밑에서 자막이 간편하게 나오는 것도 이렇게 즐겨찾기를 해두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두게 되면은 어떤 도움이 되냐면 우리가 템플릿을 우리가 찾거나 할 때 여기서 즐겨찾기 여기 보이죠? 브라우즈 탭에서 즐겨찾기 여기서 검색 상자에서 오른쪽에 즐겨찾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선택한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자막을 넣는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자막을 넣을 때 꼭 이 규칙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디케이터를 중심으로 자막을 넣을 위치에다가 이제 인디케이터를 두는 게 좋겠죠. 자막, 근데 이거는 지금 15분이 넘는 그러한 영상이기 때문에 요 영상을 좀 더 이렇게 축소해서 보기 위해서는 자, 타임라인 패널에서 플러스 단추를 하면은 확대해서 본다 그랬죠. 마이너스 단추를 하면은 더 축소해서 보는 건데 여기서 플러스 단추를 넣고 그러면 자, 플러스 단추를 이렇게 두시면은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를 중심으로 화면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여기 한 2초 정도 부분에 둘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타임 코드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20초가 되죠. 그 다음에 200 이렇게 하면은 2초 정도 때 인디케이터가 자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면 자, 인트로 자막을 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냥 요거를 클릭을 제시를 하면 여러 가지가 나타나지만 즐겨찾기를 이렇게 색이 표시되게끔 하면 즐겨찾기 한 거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 하나의 방법은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즐겨찾기 해놓은 거에서 가져오셔도 됩니다. 저는 요거를 인트로에서 사용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요거 볼드 타이틀이라고 하는 거네요. 볼드 타이틀을 드래그해서 자, 타임라인에서 인디케이터 있는 위치로 여기 레이어, 지금 V1 레이어는 소스 클립이 있고요. V2번 트랙에 이렇게 가져다가 두면은 이렇게 가져와졌어요. 현재 지금 보이지 않네요. 인디케이터 바로 다음에 있기 때문인데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살짝 옮기시면도 이렇게 나타나지죠. 그래서 이 중간쯤에 나타나 보면은 이와 같이 되어 있음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걸 그대로 쓸 수가 없겠죠.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제목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우스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마우스가 우리가 여기서 도구 패널, 즉 툴 패널이 지금 어디 있나요? 여기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 옆에 있습니다. 자, 요건 툴이 선택이 되어 있죠. 자, 이거를 선택할 때는 우리가 단축키를 통해서도 이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V를 누르면 된다는 거, 요건 T를 누르면 됩니다. 요 단축키를 꼭 기억해 두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우리가 영문으로 T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T가 선택이 돼요. 지금은 영문 입력 상태이기 때문에 T가 먹은 거죠. 자,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렇게 우리가 드래그해서 이 내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바로 에센셜 그래픽에서도 다양한 기능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인트로 제목, 좀 영상 제목 같은 거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에 한영키를 누른 상태에서 저는 이와 같이 텍스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근데 뭔지 이 폰트가 좀 이상하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기본으로 지금 어떤 폰트가 먹혀 있나요? 영문에서 지정한 글꼴이 먹혀 있어요. 베바스 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글꼴이죠. 한글 글꼴로서 개발된 게 아니라서 좀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서 텍스트에 대해서 여기 글꼴 종류는 여기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은 여러 가지 글꼴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글 글꼴이 맞겠죠. 한글을 입력할 때는 저는 페이브 OTF라고 하는 서체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서체를 지정을 하고요. 스타일도 요거는 저는 엑스트라 볼드 정도를 지정할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글꼴 크기가 있네요. 글꼴 크기가 좀 너무 크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자, 여기서 요거를 드래그해서 좀 이렇게 좀 작게 지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맞춤표가 마음에 안 드네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다시 드래그해서 다른 글꼴, 요거는 영문 글꼴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클릭해서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는 타임류로만 글꼴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류로만 글꼴을 지정했더니 이런 식으로 됐네요. 요게 바깥이 됐는데 다시 쌍따옴표를 이렇게 입력해 보면 요게 이제 막 먹히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거는 지우고 다시 요 뒤에 있는 것도 이렇게 타임류 로만으로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류로 지정을 했고요. 근데 약간 좀 사이즈가 요게 좀 크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이렇게 키워 볼게요. 약간 키워보고 여기 이제 그 베이스 시프트 요것조차도 이렇게 내려서 좀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111포인트 정도죠. 자, 요것도 111포인트 정도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를 좀 내려서 이것과 좀 맞게 이렇게 지정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조금만 올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뭐 날짜만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날짜만 일단 써보도록 할게요. 이와 같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폰트가 저는 숫자 폰트로는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우스로 선택 도구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선택 상태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인디케이터를 이쪽으로 가져가셔서 이제 상태를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둔 상태에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이렇게 재생이 되죠. 자, 이러한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괜찮죠? 영상과 함께 우리가 자연스러운 인트로를 간편히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좀 이렇게 좀 색깔을 바꿀 수는 없을까요? 자, 색깔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개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자, 여기가 선택 도구인 상태에서 만약 이렇게 텍스트를 선택하게 되면 이 텍스트가 개체로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갖다가 노란색으로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appearance에서 필을 요 색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컬러 피커가 나타나고요. 이 상태에서 색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노란색으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OK를 하면은 이와 같이 변해있죠? 훨씬 달라진 거를 좀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요 글자조차도 좀 색깔을 좀 달리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드래그해서 선택한 상태에서 자, 이걸 클릭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파란색 계열이긴 한데 좀 약간 이렇게 좀 돼 있는 거 하늘색 톤으로 좀 바꿔볼까요? 그럼 OK를 하시면은 이와 같이 다시 선택 도구를 누르시면은 이와 같이 색깔이 좀 변한 걸 알 수가 있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요 테두리조차도 요 테두리는 일종의 벡터 개체, 그러니까 벡터 그래픽 개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스 개체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선택 도구인 상태에서 무엇이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만약 이거를 선택한다면 이렇게 클릭해보면 여기 선택이 되어 있죠. 요거는 뭐냐 하면 요 개체에 대해서 선택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체가 선택됐기 때문에 여기서 어피어런스에서 지정하는 것은 요 개체에 대한 지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 이것도 클릭해서 다른 색깔로 우리는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색깔로 지정을 한다거나 라고 한다면 우리가 OK를 누르시면은 약간 좀 색이 여기 필이 아니라 요거를 이제 그 스트라이크를 좀 해야 되겠죠? 선택한 상태에서 필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 쪽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스트로크, 요 테두리가 스트로크이니까 스트로크를 선택을 하셔서 요거를 스트로크를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색을 지정을 해둘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OK를 눌러보면 이렇게 색이 좀 변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요 스포이드 도구를 사용해서 클릭을 해서 요 관련된 색깔로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요 색깔이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저는. 자, 스트로크를 클릭하셔서 여기서 뭐 한 이렇게 해서 한 이 정도를 해서 이렇게 좀 노란색 계열로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 테두리도 여기서 이제 플러스 단추나 요 숫자를 바꿔서 요 테두리를 바꿀 수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페서티, 불투명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어페서티를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이렇게 투명도가 조절이 된다는 것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 요건 각도, 요거는 이제 섀도우에, 요 섀도우에 관한 거예요. 섀도우에 관한 불투명도고요. 요거는 이제 섀도우의 각도, 섀도우의 요 그림자 거리라든가 요거 퍼진 면 요런 것들에 대한 지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들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요 위를 잠깐 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걸 하다 보니까 에디트 탭 상태로 저절로 왔죠. 여기는 그야말로 일종의 포토샵에서 말하는 레이어랑 동일한 구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객체를 계속 추가할 수도 있겠죠. 자, 보시면은 요거는 이렇게 선택하면은 이게 선택됐네요. 우리가 선택할 때도 요걸 클릭해서 선택할 수도 있지만 요거를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글자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편하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트로를 만들어 봤고요. 그러면 엔딩 부분에다가 엔딩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딩 부분은 저는 여기쯤에다가 둘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인디케이터를 한 요 정도에 두고, 그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가서 우리가 했던 것들 중에서 우리가 여기서 그냥 모든 것들 중에서 할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즐겨찾기 해둔 것 중에서 한다면 요거를 가져가다가 해볼게요. 요걸 드래그해서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여기 엔딩 부분에 넣고 싶은 데다가 이렇게 두시면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도 우리가 에디트 탭을 선택을 하셔서 에디트 탭 선택하면은 바로 이게 나타나 있죠. 근데 아까 했던 게 나타나 있네요. 그건 왜 그랬죠? 지금 보시면은 요게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게 나타난 거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선택할 거라면 여기 자막 객체를 선택하셔야 요거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프리젠트, 여기 텍스트를 바꿀 때는 요걸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자 타입 툴을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마지막 엔딩 자막에 관련된 말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여기다가 이걸 선택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글꼴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여기서 페이북 볼드체 정도를 지정해 두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폰트를 어느 정도로 할까요? 여기서 폰트 사이즈를 한 100 정도를 지정해 볼까요? 그러면 이 정도가 되죠? 100 정도에서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엔딩은 좀 이렇게 그렇게 위치를 뭐 이렇게 이 정도로 두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상태에서 자간을 조금만 줘보도록 할게요. 자간도 이렇게 주고 여기서 이것도 더 줄이고 싶습니다. 저는 50% 정도로 이렇게 줄이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엔딩은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글꼴도 필을 클릭하셔서 이 상태에서 여기서도 우리가 노란색으로 지정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필에서 우리가 글꼴의 색을 지정을 했죠. 여기 흰색은 그냥 테두리는 그냥 그대로 두도록 할게요. 만약 이 흰색의 테두리를 받고 싶다면 여기서 에디트 탭에서 쉐입을 선택을 하거나 그러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걸 선택을 하셔서 여기 색을 지정할 수도 있다는 점들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와 같은 상태로 돼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잠깐 보도록 할까요?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없어지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런 식으로 우리가 엔딩과 저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약간 우리가 여기서만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요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펙스 컨트롤 패널에서도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지정을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하게 되면은 또 다양한 또 애니메이션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좀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간단하게 요 개체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하는 효과,
그러니까 전환 효과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터 패널의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펙스가 있는데, 그래서 이펙스 패널을 여셔서 우리가 트랜잭션, 그 영상 전환 효과인데, 여기 디졸브에서 우리가 좀 무난하게 쓰는 건 요 크로스 디졸브인데, 요걸 갖다가 여기 살짝 앞에다가 이렇게 대주면 나타나는 부분에서 우리가 약간의 그런 어떤 서서히 밝게 나타나는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요 크로스 디졸브를 요 뒤쪽에다 이렇게 대면은 우리가 이게 없어질 때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엔딩 부분에서조차도 우리가 크로스 디졸브를 효과를 이렇게 가져다가 이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대시면은 이렇게 적용이 됐죠. 끝나는 부분에도 이렇게 하면 우리가 화면 전환 효과 중에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마 제가 몇 번 말씀을 좀 드린 것도 같은데, 크로스 디졸브는 이렇게 시작하고 끝날 때 넣으시면은 굉장히 극히 자연스럽고 효과를 넣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서히 투명해지는 그런 서서히 투명해지는 효과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고 세련된 효과를 넣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하고 좋은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